자, 원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아까 1차 시에 이어서 이제 2차 시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차 시에는 굉장히 반가운 선생님이 한 분 오셨어요. 누구냐면 창원 문성고등학교 전인수 선생님이신데 여러분들하고 사실 그렇게 교육 격차가 나지 않으시죠, 그죠? 네. 저는 작년에 처음 이제 네. 교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유, 아직 좀 좋으실 때네요, 그죠? 네, 한창 열정 초임교사라고. 넘치고, 그죠? 맞습니다. 네, 좋을 아이들 몸 때입니다. 좋고. 네. 네, 맞습니다. 자, 전인 선생님께서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제 본인의 과목인, 선생님 과목이 뭐죠? 국어과입니다. 네. 네. 국어 과목을 수업한 사례들을 실제로 보여주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저희 전인 선생님께서는 사실 이런 이제 방송 연수는 또 처음이세요. 우리 밖에 나가서 학교에 연수 몇 번 다니셨는데 교직 경력이 짧으신 만큼 여러분들하고 사실 크게 경력적인 격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살아있는 그런 연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짧은 교직 경력 동안에 느끼셨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선생님은 교직 시작하자마자부터 바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들어왔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네. 이전의 수업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보다는 네. 사실 온라인 수업을 바로 접한 그런 세대가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재미있게 들으실 네,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원 문송고등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전인수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문지훈 리더님께서 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교직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작년 이제 3월, 2월 말부터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저는 정상적인 이제 그런 이제 수업보다는 바로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변화, 그런 것들을 제가 위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요, 구글 클래스룸의 수업 활용 및 실제입니다. 앞에서 우리 1차 시에서 뭐 구글 클래스룸 활용한 이런 수업들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제 적용했는지 그것을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네. 선생님 학교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그 수업이 변화하는 모습도 조금 보여주실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뭐 에듀테크를 이런 활용한 이런 수업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딱 처음 맞닥뜨렸을 때 어떤 혼란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이런 온라인 수업을 좀 준비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1차 시에서 김혜경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이 연구 수업을 하다가 뭔가 모르는 게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전인수 선생님 같은 경우가 교직을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본인의 학교의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 네. 지휘지 경남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 자리까지 모시게 됐는데 네. 저희 교육대학원 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교직에 임하시게 되면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똑같이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을 한번 제가 완전 이제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좀 쉽게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썼던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고 또 다양하게 또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구글 클래스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저희 학교만의 그런 이제 활용 방법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됐던 이제 콘텐츠를 활용했던 동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활용 수업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조금 발전을 해서 이제 구글 미트를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게 좀 핵심인데, 제가 이제 콘텐츠 수업과 실시간 수업을 이제 합쳐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같이 이제 아우르는 그런 이제 블렌디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네. 그 콘텐츠 활용 수업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콘텐츠 활용 수업은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이제
쌍방향 수업이라든지 그런 실시간 수업에 대한 좀 개념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냥 뭐 우리 EBS 강의 듣듯이 그냥 동영상을 그냥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업 자료를 그냥 제공한 방식이었고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이제 제가 이제 GEG 경남에서 이제 문지훈 리더님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구글 계정이 우리 교육용 계정을 만들 수 있구나. 네네. 그렇게 해서 구글 미트라는 또 이제 실시간 이런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이제 쓸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시간 수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구글 클래스룸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글 클래스룸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시지만 제가 이 구글 클래스룸을 제일 처음에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제가 네, 어떻게 네.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작년에 이제 학교를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초년생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열정이 좀 많았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당연히 가져야 되는 열정이지만 그래서 2월 달에 딱 합격 발표를 하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방학 중인데 혼자 출근을 했어요. 혼자 출근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라 이렇게 했는데 교무실에 교감 선생님과 교무부장님과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학교를 출근을 했어요. 3월 1일부터 발령인데. 네.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하니까 이거 뭐 컴퓨터 하는 거네. 젊으니까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어진 이전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온라인 클래스, EBS 온라인 클래스도 있었고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제 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구글이라는 이제 이름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EBS보다는 뭔가 구글이라는 그 이름에서 주는 그 매력적인 게 컸어요. 그래서 이거 멋있다,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됐죠. 그렇게 해서 구글 클래스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대화의 핵심은 네. 방학 때 출근하지 말자. 아, 네. 그렇죠. 방학 때 그렇죠. 네, 출근을 방학은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그러게 왜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제가 또 역량을 또 길러가는 이제 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되게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구글 클래스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구글 클래스룸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교사가 수업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한번 봤지만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한테 과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성적도 매길 수 있고 그걸 이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교육 활동이 가능한데 이게 참 이제 매력적인 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과제를 개별적으로 주는데 그게 개별적으로도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이게 또 공유 기능을 통해서 공동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점이 이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구글 클래스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는 경남대학교랑 같이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대학원생님들 기준으로는 이 캠퍼스가 사실 구글 클래스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이런 또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구글 클래스룸이 또 그런 이제 이 캠퍼스하고 또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보시면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보시면 구글 클래스룸 어떻게 먼저 개설을 하고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구글에 당연히 이제 아이디가 있으셔서 로그인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여기 아까 전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요거를 그렇죠. 저는 이제 예방주사라고 네.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방주사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이제 이런 이제 우리 앱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한 번도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보지 않은 선생님들이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되게 친절하게 첫 번째 수업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수업을 만들기 누르면 수업 만들기, 참여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을 저희는 아이들에게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예 등교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학생들이 나의 반, 내가 학급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업의 이제 이름을 이제 작성할 수 있거든요. 소위 뭐 교실을 만들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창원문송고등학교 1학년 1반이라는 걸 좀 예시로 들어서 이렇게 우리 클래스를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고 나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클래스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많이들 아시고 이제 익숙한 방법이지만 요걸로 이제 우리가 진짜로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지만 학교에 있는 것처럼 좀 최대한 좀 비슷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요런 이제 클래스룸을 이제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우리 반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부를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뭐 기초적인 이런 이제 수업 코드를 이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코드를 찍고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사용자 탭에 들어가면 우리 같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초대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아이디를 이제 구글 이제 이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요 뒤에 부분이 다른 거는 저는 이제 우리 학교 교육용 계정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뒤에 부분 다르지만 선생님들을 활용하실 때는 뭐 이렇게 gmail.com 쓰셔도 되고요. 요런 이제 교육용 계정에 대한 또 이제 차이점은 또 뒤에서 또 이게 또 설명해 주시네요. 자세히 또 네. 설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선생님도 초대할 수 있고요. 학생도 역시 초대 링크를 보내서 초대를 할 수도 있지만 역시 학생들도 이렇게 이메일을 입력을 해서 쓸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초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네. 뭐 학생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네. 초대하는 방법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룹으로 이런 학생들의 아이디를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용을 하면 한 명 한 명 초대하지 않고 한 번에 그룹만 입력을 하면 한 번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네. 것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그런 것 것도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시면 저희 네. GEG 경남으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네.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GEG 경남에서 배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생들 이제 교사가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초대가 됐고요. 만약에 실제로 되면 나중에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초대가 돼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콘텐츠 활용 수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구글 클래스룸에 수업 자료를 업로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그것을 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자료를 저희는 이제 직접 제작이라고 말씀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우리 학교 현장 모습을 생각을 하면 많은 이제 이런 이제 능력이 있으신 이런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에 미리 준비가 돼 있으신 선생님들이 있으셨을 경우에는 그렇게 뭐 혼란한 상황이었지만 크게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학교도 있었지만 그렇죠. 저희 같은 학교에서는 진짜 완전 처음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의견을 주시기를 그냥 EBS 강의 틀어주자. EBS 강의 정말 좋은 강의 많은데 왜 우리가 만드냐 이렇게 했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좀 트러블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제가 직접 뭐 트러블이 있었던가 저는 이제 따르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관리자 선생님들께서 방침을 정하기를 우리 학교 학생들은 우리가 제작한 영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하셨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코로나 초반에 여러 이런 서버들이 좀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좀 그런 민원을 좀 많이 제기하셨어요. 맞아요. 교사가, 전국적으로 교사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맞습니다. 이런 여론이 많이 형성됐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가 직접 제작한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뭐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제작을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4가지 정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해서 먼저 이제 그 4가지 방법들은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게 이제 요게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이제 들었는지를 이제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1차시에서 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만들기 버튼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기 해가지고 이런 탭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저희는 주제를 날짜별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뭐 이거 오늘 날짜로 제가 했는데 토요일은 실제로 수업이 없지만요. 네네. 이렇게 해서 날짜로 이렇게 입력하면 주제가 날짜가 나오는데 여기 날짜별로 이제 과제를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는 방식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제목과 이런 내용에다가 학생들한테 오늘 1교시 누구 선생님 수업이다. 오늘 몇 차시 수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을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뭐 안내 사항에는 뭐 수업을 잘 들으세요. 뭐 과제를 제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이렇게 클래스룸이 제가 이게 작년에 실제로 했던 이제 클래스룸인데 2학년 1반부터 2학년 10반까지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활용했습니다. 뭐 공지사항도 있고요. 공지사항 이제 학생들이 읽어야 될 공지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싹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 23일 화요일에는 0교시부터 뭐 6교시까지 있다 돼 있는데 0교시는 이제 조례 시간. 예, 조례 시간입니다. 이게 가끔 착각하시더라고요. 0교시 그 자습하시던 그걸 기억하는 세대들은 예, 네. 저는 아니었지만 네. 저는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1교시부터 6교시까지인데 여기 2교시가 많은 이유는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라서 이게 또 구글 클래스룸이 좋은 게 학생들한테 과제를 모두에게 여기 참여 있는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지정해서 과제를 제시할 수 선택해서 있어요. 네, 줄 그렇게 수 해서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지정을 해서 주면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이제 과제만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 실제로 한번 이게 방학 때 열심히 학교를 나오시면 어디까지 이제 진행이 되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는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년부터 해가지고 2학년 다 하고 2학년 선택 과목 다 하고 그리고 네, 뭐 이렇게 쭉쭉쭉 선택 과목 있고 3학년까지 이렇게 3학년 선택 과목까지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게 짊어지고 가야 될 이제 그런 숙제인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네. 이제 뭐 들어가시는 이제 교과만 이제 준비를 하시면 그렇죠. 네. 방학 때 출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죠? 네. 방학 때는 이렇게 쉬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열심히 출근했더니 열심히 하라고 또 이제 열심히 또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 활용형 이제 수업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가장 제일 처음에 편하게 접하셨던 게 프레젠테이션 이런 PPT 파일을 이제 녹화를 하시는 거를 이제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본인들 얼굴이 안 나오고 그리고 마이크 하나만 네, 있으면 되고. 마이크 하나, 노트북만 하나만 있으면 여기다 본인들이 여기다가 자료를 제작하시고 그걸 이제 녹화를 하시면 녹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진행을 하셨고요. 특히 슬라이드별로 녹화가 되니까 좀 네, 편하게 했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요거는 또 요번에 또 업데이트가 됐는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본인 얼굴도 이제 카메라가 이제 네네. 나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PIP 화면이 나오는 네, 그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이게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온라인 수업 초반에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지금 저희 촬영은 이 카메라입니다. 네, 네. 이 고화질 카메라로 저희 반 애들 실시간 수업을 했더니만 저희 반 친구들 카톡 프로필 사진이 다 바뀌었어요. 아, 제 얼굴로. 아, 네. 그래서 저도 영상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네.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네. 그거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아, 이야기를 네, 한번 좀 알겠습니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녹화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하시면 이제 본인들이 만든 이제 프레젠테이션 이제 그런 자료들도 녹화를 하고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 학생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인터넷 강의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수업을 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캡처 화면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선생님이 요 선생님은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신 게 PPT를 만드시고 그것을 이제 갤럭시 탭 같은 이제 스마트 패드에 넣으셔서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서 하셨네요. 네, 그거를 네. 하시더라고요. 녹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진짜 간단한 방법이 태블릿 PC로 이제 녹화를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제가 실제로 녹화를 했던 방법인데 요거는 아이패드를 이용을 해서 뭐 아이패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요즘에 보면 교과서를 이제 이런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런 뭐 교육용으로는 이렇게 저작권에 침해받지 않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좀 풀어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태블릿 PC에 넣고 그걸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것도 이제 되는데 근데 요건 좀 이제 단점이 뭐냐면 학교에 요즘에는 좀 보급이 많이 됐지만 개인용 장비가 없다 그러면 요게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패드가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없으시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만 해도 온라인 수업에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장비들을 샀거든요. 네, 카메라부터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태블릿 PC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마우스까지 네. 네. 딸깍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서 무서운 마우스로 바꾸고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장비 욕심이 심해가지고 그렇죠. 네. 요 핑계로 이제 장비를 이렇게 역시 수업은 장비빨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장비를 진짜 많이 샀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다 활용은 못 하고 있지만 만족은 맞습니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시면 이제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뒤에 가면 엄청나게 좋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요거는 하나의 예시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썼던 이제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제일 처음에 이제 곰랩이라는 요 회사에서 맞아요. 그냥 먼저 네. 이렇게 그 당시에 진짜 회사에서 많이 그게 들어왔거든요. 네. 저희 거 써주세요, 저희 거 써주세요 많았거든요. 몰랐으니까 이런 이제 프로그램 썼는데 그냥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는 네.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촬영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썼던 방법인데 요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을 해서 만들었던 이제 방법인데 요거는 직접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직접 촬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들한테 제 얼굴, 왜냐하면 작년이었잖아요. 네. 근데 애들 얼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수업을 네. 하는데 얼굴을 보여줘야 되겠다. 어, 찍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찍었고요. 우리 또 수학과 선생님들은 이제 판별을 하시고 이렇게 이런 수식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우시니까 많이들 직접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런 식으로 찍었는데 요거는 제가 우리 앞에서도 소개했던 그런 이제 무료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인트로 이렇게 만들고요. 인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실제로 했던 수업 방법입니다. 제 얼굴을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자막 같은 거 이렇게 찍어주고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이런 동영상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나중에 돼서는 이제 좀 다른 장비들을 사용했지만 처음에는 핸드폰 카메라로 시작을 했고요. 편집 같은 경우도 뭐 대단한 프로그램 쓴 게 아니고 핸드폰에 있는 자체 편집 그렇죠. 네, 이거 간단하게 네. 해야죠. 네. 이거 핸드폰으로 편집한 거거든요. 뒤에도 동영상이 나오겠지만 뒤에 동영상 보시면 실제로 핸드폰으로 편집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괜찮아요. 네,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그런 퀄리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방식이거든요. 한번 첫 번째 미스터 방산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주사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방산복과 같이 뭐 고향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백선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백주사의 아들입니다. 어떤 인물인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또 S소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미군입니다. 군인. 소위니까 당연히 뭐 군인이겠지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은 해방 직후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올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스터 방산복이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방산복이는 집안 대대로 뭐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경혜루에 가가지고 이건 뭐 하는 건물이냐 이렇게 S소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킹, 드링크, 와인, 앤드, 댄스, 싱, 위드 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임금이 기생들이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곳이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미스터 방이 된 뒤부터는 술을 마시고 뭐 입을 이렇게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입을 가글하는 버릇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냉수 한 모금을 탁 입에 물고 가글을 한 다음에 어디 뱉을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이걸 뱉으려고 이렇게 베란다로 나간 거지. 근데 이때 S소위가 방산복이를 만나러 방산복이 집에 가고 있었던 거야. 집에 가고 있는데 이게 현관에 서 있는데 저기 위에 2층 현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방산복인갑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딱 뒤에 와가지고 딱 쳐다보는데 방산복이가 그때 입에 물고 있던 물을 탁 뱉은 거야. 와. 아니 불과 1년 전인데 되게 앳되네요. 1년 만에 이렇게 늙으신 거예요 지금. 예, 방학 때 열심히 일하시면 이렇게 방학 때 빨리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네, 빨리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제공을 했는데 동영상을 찍으니까 이제 또 이제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점들도 있고 이제 학생들한테 제 얼굴을 직접 보여주니까 애들이 좀 재밌다, 뭐 이제 흥미가 있다 이렇게 뭐 실제로 그냥 프레젠테이션만 이렇게 띄워주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봐라 하니까 안 보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훨씬 더 좀 이제 새롭게 다가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을 했고요. 컨텐츠 활용형 수업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수업은 이제 문학 수업에서 뭐 8차시, 9차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요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리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선생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저작권 개념이 조금 이제 부족해서 그런 거를 뭐 우리끼리는 뭐 이렇게 재밌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오히려 막 이런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서 막 올리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미리 교육도 시켜주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할 때 시청할 때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것도 내용이 써주면 좋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안내할 사항들 이런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이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동영상 수업을 시청을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결과물을 받는데요. 저희는 근데 이런 과제를 받을 때 동영상에다가 과제를 이제 넣어줬거든요. 동영상 수업을 듣고 어떤 점을 댓글로 달아보세요. 이런 그럼 식으로 안 했는데 들으면 과제를 못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줬더니 처음에는 과제를 좀 하더니 얘네들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냥 쉽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라든지 그러면 맞아요. 네, 친구들한테 카톡방에서 물어보고 뭐였어? 물어보면 이제 올리고 자기는 동영상 안 듣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좀 우리 1차 시에서 배웠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제 제시 방법 이런 걸 좀 공부를 했으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이제 배움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제시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피드백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 활용형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컨텐츠 활용형 수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좀 단점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 이런 사회에서 요구를 하는 게 이제 실시간으로 좀 이제 수업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점점 말씀이 많아 그렇죠.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오림지훈 리더님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됐던 게 요 이제 실시간 이제 구글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아이디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이제 좀 인연을 이제 본격적으로 맺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앞에서도 이제 좋은 이제 쌍방향 프로그램 많습니다. 줌도 있고 우리 아이톡톡도 요즘에 이게 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유프리즘으로 네, 활용하고 맞습니다.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구글 미트를 활용을 했고요. 구글 미트가 좋았던 점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우리 학급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바로 구글 미트라는 프로그램과 연동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시간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점이 참 매력적이라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가져왔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됐냐면, 요게 선생님들이 그냥 개인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 행아웃 미팅 링크가 아마도 연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개인 계정은 네. 링크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요즘에는 또 학교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학교로 이제 가시면 현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미 이제 구글 계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진짜 많아졌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게 구글 학교 계정을 만드셔도 되고요. 뭐 도움은 또 우리 또 문지훈 리더님께서 아주 이제 친절하게 도움을 주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사실 그 우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이런 앱들 중에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압도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이나 화질이나 속도 면에서 좋긴 하던데 네. 근데 굳이 구글 행아웃 미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구글 행아웃 미트를 사용했던 이유는 한동안 이슈가 있었어요. 줌이 서버가 이렇게 막 해킹이 되고 그렇죠. 뭐 보안 이슈가 좀 있었죠. 보안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요것도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이고 좀 멋있어서 구글이니까 또 네. 멋있어서 그리고 또 구글 클래스룸하고 연동도 굉장히 잘 되고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이제 이유였죠. 그렇죠. 구글 클래스룸만 들어오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맞습니다. 장점이 있었죠. 거기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수업하고 과제 제시하고 과제 제출받고 그렇죠. 따로 이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점이 참 좋았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구글 미트, 행아웃 미팅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데 이게 또 이번에 또 UI가 또 새로 또 바뀌어가지고 또 그렇네요. 저도 지금 UI를 처음 보는데 네. 원래는 상단에 있었거든요. 네, 상단 여기 네. 수업 코드 밑에 링크가 이렇게 떴는데 네. 지금 이제 행아웃 미팅 돼 있어가지고 이게 또 편리한 점이 또 많아졌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해보시면 재밌을 조금 것 더 같은데. 직관적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게 하고 이런 수업 링크를 재설정하고 학생들한테 공개, 뭐 비공개하는 게 되게 쉬워졌더라고요. 네네. 이거 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링크를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생성을 하면 이제 학교 이제 그 반에 맞는 이제 링크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 아이디로는 여기 들어가기가 힘들겠네요. 네, 일단은 그런 또 권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 아이디 그 그룹 앱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할 수 있고 요번에 또 이거를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외부 사용자가 우리가 액세스 허락만 해주면 들어올 수 있게끔 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먼저 학생들한테 공개를 해주고 요런 이제 링크를 만들 수 있는데 고유 링크는 아니고요.
요게 재설정을 하면 계속 링크가 바뀌는데 요게 참 중요했던 게 또 우리 학교에서 또 하나가 또 이슈가 있었던 게 학생들한테 요런 링크로 수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나가라고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수업을 마치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냥 나갔는데 학생들끼리 남아서 계속 이렇게 장난을 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제로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이제 학폭 폭력이 관련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이슈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매 교시마다 링크를 새롭게 바꿔서 선생님이 수업을 개설하면 아이들이 뒤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요번에 더 좋아진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줌처럼 네. 구글 미트도 이제 대기실 같은 개념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허락을 해줘야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게 생기니까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행어 미트도 그런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그 구글 클래스룸과 관련된 교육용 앱들의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히 공지 없이 이런 식으로 좀 소소하게 좀 바뀌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소소하게 바뀌는 부분들을 하나씩 또 공부해 보는 것도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네. 거 이렇게 바뀌는 게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이제 그런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행아웃 미팅 링크를 여기에서 참여를 누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화면이 나오면 이렇게 바로 미트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참 좋죠. 구글 클래스룸에서 바로 그렇죠. 미트로 연결된다는 점이. 학생들한테 굳이 뭐 줌 초대 링크 같은 거 안 보내줘도 맞습니다. 네, 바로바로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 카메라 설정 그리고 이런 마이크 설정 이런 거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지금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참여를 누르시면 요거는 지금 제 얼굴이 좀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제 카메라를 꺼둔 상태인데 네네. 카메라가 켜지면 이게 바로 이제 본인 이제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있다. 요 밑에 보면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게 요런 게 또 재밌는 게 손들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네. 학생들이 선생님 저 발표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있고 요게 또 보시면 이런 점을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또 기능들이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필요한 이런 판서 같은 것도 할 수 네. 있게끔 해놨고 아까 1차 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젠보드가 네. 여기서 연동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뭐 효과 같은 것도 쓸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좀 이제 많이 썼던 거는 여기 보시면 사람 모양 있는 거를 보시면 이쪽에 보면 이제 학생들이 누가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계정이다 보니까 이름을 다 이제 본인들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출석 체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출석 체크를 했냐면 온라인 수업이니까 애들이 들어오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생각 때문에 애들 이름만 보고 제가 출석해서 누구 왔네 누구 왔네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50분 저희 시작이거든요. 네. 50분 땡 치면 접속 누르고 바로 침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출석 체크가 되니까 제가 그 다음으로 바꾼 게 얘들아 대답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출석 부를 때만 앉아서 네 대답을 하고 또 침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침대에서 대답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좀 멀리서 들린다 싶으면 침대에서 대답하는 그렇죠. 그런 친구. 네. 그래서 제가 또 바꿨던 게 요 이제 또 사람 모양 오른쪽에 보면 또 실시간 채팅을 또 이용할 수 있거든요.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니까 얘들아 이제 직접 대답을 이제 채팅으로 입력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가까이 와서 이제 채팅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팅을 치다가 얘네들이 더 똑똑해진 게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자기 목소리 누구 인수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를 내치고 이제 가만히 있더라고요. 출석은 된 거니까. 그래서 또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용을 했던 게 말은 하지 말고 채팅창에 있는 우리 끝말잇기를 해서 우리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끝말잇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끝말잇기를 하려면 볼 수밖에 앉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걸려요. 이게 출석 체크하는데 애들이 선생님 잠깐만요. 한 10분 걸리겠네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뭐더라 좀 더 한방 단어 없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 점이 참 이제 문제였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해 볼 만한 과제인 게 그래도 우리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참 좋은 게 우리 1차 시에서 이미 대안을 주셨어요. 이제 스프레드시트에서 출석을 입력을 하고 이제 미트에서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이 본인들의 그런 출석을 인정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적재적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참 많은 방법을 썼는데 저도 출석 관련해서는 네네. 아이들한테 카메라도 켜보라고 하고 했는데
이게 카메라 켜니까 정말 대참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카메라를 켜니까 네. 정말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PC방인 친구, 그냥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하는 친구 네. 뭐 많긴 많더라고요. 그 네. 라방이라고 하죠. 라이브 그렇죠. 방송하는 네. 친구도 있습니다. 라이브 자기 방송하는 걸어가면서 친구도 수업 듣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게 좀 재미가 있었나 봐요, 처음. 그래서 이제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이 수업을 들으면 여기 실제로 제가 수업했던 장면이거든요. 네. 실제로 장면인데 요거 대부분을 보시면 학생들이 지금 이제 카메라를 꺼둔 상태예요. 카메라를 꺼둔 상태고 저만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카메라를 좀 켜서 우리 실시간이니까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한테 대부분 들려오는 소리가 선생님 부끄러워요. 화장을 안 했어요. 아. 집에 있는데 화장을 왜 하니?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어차피 너희 반이지 않니? 그러니까 안 된답니다. 특히 이제 과학 선택 과목, 사회 선택 과목 저희는 이제 남녀 공학이지만 그 합반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합쳐서 모이면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그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을 프로필 사진 하면 되겠는데요? 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할까요? 혼자 약간 왕따 당하는 뭐 그런 기분. 네. 아이들이 네, 그렇게 생각보다 저를 이렇게 많이 위해지는 게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게 우리 요런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했을 때 문제점이 하나가 크게 생기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을까요? 글쎄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아이들 네. 뭐 수업 진도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나요? 수업 진도 확인 것도 이런 것도 아이들이 안 듣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됐지만 네. 수업을 하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요 수업을 하는데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니까 화각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고 이런 발표하기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료는 공유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이런 판서라든지 이런 거 뭐 우리 특히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칠판 가지고 이제 또 우리 강의식 그렇죠. 수업을 할 수도 네.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또 이제 개선 방법을 좀 찾았거든요. 그 개선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면 요 이제 사진인데 저희 실제로 학교에서 썼던 방법인데 굉장히 좀 난잡해 보이고 조금 조잡해 보이고 막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휴대폰인가요? 요거는 지금 보이시는 요 사진에 있는 건 핸드폰은 아니고요. 네. 갤럭시 탭 조그마한 태블릿 PC입니다. 요게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내년부터 학생들한테 1인 1 스마트 기기 뭐 이런 지급 이런 게 돼가지고 많은 이런 기기 지원들도 되고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 처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학교에서 미리 그렇죠. 편성돼 있는 예산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지원이 안 됐던 건 아닙니다만 네. 좀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있는 걸로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요구 사항을 받아가지고 있는 걸로 준비를 해라라는 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지급받은 노트북 한 대, 그리고 거치대는 만 얼마 주고 저희 하나 샀고요. 가지고 우리 학교에 스마트 패드가 20대 있었거든요. 네네. 20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실제 교실에 가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습이 진행되는데 칠판을 이 태블릿 PC가 비추고 이게 노트북 한 대 놔두고 여기 있는 이런 텔레비전을 보는 형식이었는데요. 이 방식을 왜 사용을 했냐면 어떻게 사용하냐면 컴퓨터로는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학생들 이렇게 출석하고 이제 들어오고 이제 구글 클래스룸 열고 이런 형식이었고 이 태블릿 PC도 사실은 이제 구글 클래스룸 어플이 다운이 받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로 구글 클래스룸을 다운을 받아서 구글 클래스룸을 요걸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얘도 그 반에 접속을 시킵니다. 요 태블릿 PC도 접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사는 2대가 접속이 돼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대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미리 조금 이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 태블릿 PC도 접속이 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우리 구글 미트도 그렇고 줌도 그렇지만 어떤 한 특정한 화면을 특정한 이런 사람을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태블릿 PC를 아이들한테 칠판이라고 명명을 하고 아이들을 보고 칠판 봐라고 하면 이 태블릿 PC 화면을 크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요 태블릿 PC는 멀리서 칠판을 비추고 있으니까 비교적 넓은 그런 화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칠판 봐라라고 했을 때 선생님 봐라 이렇게 하면 노트북 화면을 클릭해서 보고 얘들아 칠판 봐라고 했을 때 클릭을 하면 실제로 아이들한테 보는 화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 노트북 화면보다는 훨씬 좀 화각이 넓은 화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렇네요. 판서가 좀 보이기 시작하겠네요. 이제 판서가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나라는 요 이제 참여자는 이제 우리 노트북 컴퓨터로 이제 참여한 거고요.
아예 요 로그인 할 때 요 아이디 이름 자체를 칠판이라고 해요. 칠판으로. 성이 네. 7이고 이름 판이에요. 그래서 네네. 얘를 칠판이라는 애를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칠판을 비추는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판서를 하면 그렇게 이게 되게 좀 오래된 모델이긴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또 학교에 일본어 선생님도 이제 도움 주셔가지고 판서를 시켜봤는데 이렇게 판서하는 내용이 이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촬영 스튜디오도 없고 촬영 장비가 없어서 이제 문제였지.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인터넷 강의하고 달라지. 그렇죠. 네, 네. 거의 이제 차이점이 없어진 거거든요. 이게 참 초반에 격차가 많이 났던 게 학교에 또 장비가 풍부했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고민 없이 네, 바로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맞습니다. 한 학교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격차가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전자칠판 이제 점점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저희 학교도 이제 점점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우리 흑칠판 이런 식으로 이제 칠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좋은 방법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코로나 시국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변화돼 갔는지를 그렇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그래도 이제 활용해 보실 만하다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제가 수업을 했던 장면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수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동영상 한번. 네, 원래 지금 소리는 없는 거죠? 예, 원래 소리는 없고요. 지금 네. 보면 학생들이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댓글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채팅으로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은 이제 채팅으로 네, 이렇게 참여를. 실제로 아이들이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 웃어도 주고 좋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잠깐 멈춰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잠깐 멈춰 주시면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참 이제 문제가 또 있었던 게 뭐냐면 얼굴도 안 보이고 제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들으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안 듣더라고요. 집중을 안 해요. 지금도 이제 댓글 보면 이런 채팅 보면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제가 끝났어요. 이러네요. 제가 나름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이제 또 애들이 집중 안 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텐데 제 나름대로 이제 실시간 수업에서 또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또 아이들 집중하게 하는 기술이 있는데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가 아니고 이게 무슨 BJ 스트리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생각하니까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뭐 도네이션을 하거나 이렇게 실제로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풍선을 쏘거든요. 가끔씩. 풍선을 이렇게 쏘면 리액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액션하는 장면 해가지고 아이들 동기부여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하거든요. 이제 보시면. 채팅으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네네. 이제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름은 제가 가리려고 했지만 네. 저기 말 안 듣는 아이들은 노출시켰습니다. 수업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아무 말도 애들이 네. 안 듣죠. 우리는 왜 4일 찾냐.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오면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인데 실시간 수업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제가 계단 내려가는 거 보여드려요. 이게 달풍선 이게 100개짜리 리액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0개짜리 리액션입니다. 이건 에스컬레이터네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네.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아이들한테 이제 또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동영상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굳이 이제 측면에서 찍은 거라 가지고 굳이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 리액션을 제가 소문으로 많이 들었는데 네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변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리액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이제 그 리액션이 한동안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생각에 좀 기괴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이들이 이제 동영상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그러니까요. 한동안 그게 이슈가 된 적이 꽤 있어요. 유명하게 돌아다녔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들끼리 공유하는 건 참 좋지만 부끄럽다. 나도 부끄러움이란 걸 아는 사람이 나도 사람인지라 부끄럽다. 좀 지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우고 개인 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이제 작년에 했거든요. 그런 리액션 같은 거를. 근데 올해 들어온 신입생들이 알아요. 제 리액션. 그렇죠. 선배들이 이제 얘기를 네. 해주겠죠. 그래서 한 번씩 요청을 하면 이제
네, 뭐 크게 이제 별풍선은 한 500개 정도 이제 받고 이제 네, 그렇게 이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부끄러운 영상이 있거나 하면 지지 네. 경남인 거는 좀 숨겨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제 개인적인 이제 일탈 행동인 걸로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요. 이거 실제로 이제 우리 학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장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공유를 해드려야 될 이제 그 사항이 뭐냐면 이제 그 블렌디드 수업 사례입니다. 블렌디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오프라인과 이제 온라인과 같이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현재 모습인데, 요게 이제 진짜로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도 이제 참 재밌는 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격주 등교라는 걸 하기 시작을 하게 그렇죠. 되는데, 온라인 이제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전체 등교를 하지 말고 뭐 몇 분의 몇, 뭐 3분의 2 등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3분의 2 등교니까 3학년은 다 등교를 시켰어요. 그렇죠. 3학년은 이제 좀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다 등교를 시켰고, 이제 1학년과 2학년은 일주일씩 격주로 등교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요번 주차에는 학교를 나와서 수업을 대면 수업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온라인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의 연속성이 이제 떨어지고, 그렇죠. 아이들이 좀 이제 뚝뚝 끊기다 보니까 배움이 일어나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연동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냥 단순히 학교 오면 칠판 수업, 뭐 온라인 수업할 때는 그냥 미트로 실시간 수업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을 해서 같이 연동해서 수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요게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요거를 이제 사실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한번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보실 만하다라고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업적인 측면인데, 이제 제가 국어과다 보니까 국어과적인 이제 측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문지윤 리더님께서는 수업하시면서 조금 이제 영어과시니까 네. 수업하시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 점 같은 거 있으십니까? 사실 가장 많은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받는 건데, 차라리 이게 온라인 수업만 계속 되던가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만 계속 되던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수업의 연속성이 네,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오프라인 수업을 나오면은 학생들이 무슨 시차 적응하듯이 정말 아침에 죽어 있다가 맞아요. 이제 퇴근이 아니고 뭐죠? 하교할 때쯤, 하교할 때. 하교할 때쯤 되면은 막 살아나서 PC방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죠? 맞아요. 그런 게 네.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연속성이 이제 딱 떨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한 차시에 한 수업을 모든 거를 끝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이제 압박감을 갖게 그렇죠. 됐는데, 네. 특히 이제 제가 국어과다 보니까 국어과에서 조금 이제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저희는 이제 문학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이제 작품을 가르치고 그런 이제 내용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이제 뭐 소설이라면 어떤 소설 내용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교과서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이제 우리 문학 작품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문학사라는 부분인데, 제일 처음이 우리 삼국시기 삼국시기 그 이전에 있던 그런 이제 작품들에서부터 현대로 오는 작품까지가 한 장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사실은 하나하나 어떤 시기에는 어떤 작품, 어떤 시기에는 어떤 작품,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한 장에 다 담기고 요거를 1시간 내에 수업을 하려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국어과에서 또 선생님들이 많이 또 항상 국어과 선생님들이 그 고민을 하시는 게, 요거는 이제 또 익숙하신 이런 작품일 텐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이제 현대 소설인데, 네네. 이런 소설을 배우려고 하는데 교과서는 이제 한정된 분량이니까 소설을 전체 작품을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문제를 푸시거나 이런 책들도 많이 이제 지문 같은 거 보셨을 텐데, 앞부분 줄거리, 중약, 하략 이런 걸 많이 보셨어요. 근데 우리 국어과 선생님들이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게, 그렇게 잘려진 지문을 보는 거는 아이들한테 진정한 배움을 일으키기가 힘들다. 중간 내용만 아는데 앞뒤 내용은 모르는데 중간 내용만 배운다고 그게 아이들이 그 작품을 제대로 아는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많아서, 네.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중약, 뭐 앞부분 줄거리, 뭐 중약 줄거리 이런 것들이 참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모자란다라는 게 이제 참 우리 문학교육의 어려움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즘에 독서 기법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뭐 슬로 리딩이라든가 그런 맞습니다. 것들 많죠.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1시간이라는 이제 수업 시간 내에서 아이들한테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또 평가라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식적인 측면을 뭐 전달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발견해낸 이제 발견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적용해본 이제 수업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이제 수업입니다. 플립드 러닝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뒤집혔다. 거꾸로 수업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교과의 핵심 내용을 교사가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배포해서 학생들이 미리 수업을 듣고 수업 시간에 그걸로 이제 학생 활동 중심 학생들이 이제 토론하고 토론하고 배움 중심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형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된 이런 방법인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더라고요.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학교 와가지고 필요한 부분 수업하고 그리고 또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올리고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이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지만 이제 우리 동영상을 보시면 앞에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먼저 수업 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네 번째 동영상인가요? 네, 네 번째 동영상을 보여주시면 네, 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컨텐츠 수업할 때 동영상 제작하고 이제 배포했잖아요. 아이들한테 이제 과제를 제시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제가 아이들한테 동영상을 먼저 찍어서 올린 그 동영상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광문자전이라는 이제 소설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소설 내용이 길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숙지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제가 찍어서 보여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뭐 그냥 단편 중 한 게 아니고 줄거리를 네. 설명해 주신 거네요. 이게 줄거리를 이제 한번 알고 나면 참 이제 좋은 게 우리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보면 한번 줄거리를 알고 나서 이제 영화를 보면 한번 더 이게 그렇구나 그렇죠. 이렇게 더 하게 되죠. 네.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한번 줄거리를 얘기해 주면 본인이 읽은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익숙해지니까 작품이 재밌어지고 이렇게 음. 하니까 학생들한테 줄거리도 얘기해주고 등장인물도 얘기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동영상을 먼저 사전에 이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동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 보여주는 이제 그 제 시선인데요. 제 이제 각도에서 본 건데 여기서 보시면 장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책들이 깔려 있네요. 네,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업할 자료고요. 네. 여기 있는 노트북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난잡하게 되어 있냐면 제가 카메라를 보고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자꾸 이렇게 산만해지면 아이들도 역시 이런 주의가 집중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본을 카메라 높이에 맞췄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단을 좀 높이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이거 카메라도 액션캠인 것 같네요. 네, 카메라도 이제 뭐 액션캠인데 처음에는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욕심이 있어서 그렇죠. 걸어 다니면서 수업을 하면 저를 이렇게 팔로우 모드로 해가지고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이게 이렇게 좀 수업을 비싼 하려고 카메라인데 그죠? 네, 그렇게 하려고 욕심을 했는데 사실은 뭐 현실은 그냥 고정해 놓고 지금 쓰고 있는 저도 고프로 시리즈별로 다 샀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네, 요게 이제 장비 욕심만 늘어가지고요. 네, 역시 장비빨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액션캠을 샀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제가 찍었던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요거 찍어서 이제 편집해서 편집할 때는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셔도 좋고요. 요즘에 되게 좋은 어플들이 기본 어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문자전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수업하기 위해서 사전에 아이들한테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요. 동영상을 제공을 하면서 같이 작품의 전체 전문을 제공해 줬거든요. 전문이구나 이게. 네, 아이들이 한번 읽어볼 수 있게끔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어과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나서 작품을 읽으면 아는 내용이니까 훨씬 이해가 잘 쉽게 읽혀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전 작품이라 그래도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또 읽으면 쉽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읽어봐라는 식으로 제공을 한 거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뭐 들은 사람 안 들은 사람 한번 제출하세요라고 했더니 뭐 들었는데도 제출을
안 한 학생도 있겠지만 안 음. 들은 학생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모둠 활동과 연계를 시켰거든요. 모둠 활동과 연계를 시키니까 이제 팀별로 요 작품 가지고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 작품의 내용을 모르면 팀 활동에 모둠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로 독려를 하는 거죠. 동영상 봤어? 왜 안 봤어? 왜 안 봐? 봐.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이렇게 서로 독려를 하게끔 저는 싹게 빠져 있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독려를 해서 수업을 참여를 하게끔 이제 만든 게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을 이끌어 나가겠군요. 네네. 그래서 모둠 활동을 이제 연계를 시켰는데요. 모둠 활동을 연계를 시키는데 근데 요거를 모둠을 미리 정해주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미리 또 정해주면 또 한 학생이 또 다 다 보고 해버릴까 봐. 혼자 할 네. 수도 있거든요. 어떤 그룹에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모르게 이제 그거를 모둠 활동은 모둠을 미리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나중에 즉석에서 모둠을 지어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근데 그래도 학생이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구글 설문지 퀴즈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하긴 했지만 또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이제 막 카훗이라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더 뒤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요 카훗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퀴즈로 형성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고 왔는지 안 보고 왔는지 확인하는 형태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전에 문제를 만들어 주고요.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동영상을 보고 왔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태블릿 PC 같은 거를 나눠줍니다. 팀별로 한 대씩만 나눠줍니다. 팀별로 한 대씩 나눠주고 팀별로 들어와라 라고 해서 팀별로 이제 이런 이제 형성평가 퀴즈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아까 전에도 이제 동영상이 잠깐 나왔지만 동영상에 보면 이제 동영상을 봤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보는데 이런 식으로 팀별로 학생들에게 이런 뭐 점수도 부여가 되니까 학생들이 더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5번 이름 이상한데요? 네, 네. 5번은 네. 그렇네요. 이게 안 이상한데요? 이상한 것 같은데. 안 이상합니다. 네, 전혀 문제 없는 네, 항목이고요. 네, 그렇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수업했던 내용인데 여기 팀별로 앉아 있는 겁니다. 팀별로 앉아 있고 학생들한테 지금 제가 코드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이제 들어와라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학생들이 태블릿을 한 대씩 다 가지고 한 대씩이 아니고 팀별로 한 대씩 가지고 팀별로 한 대씩. 팀별로 참여를 해서 팀별로 또 이제 모둠 활동을 하면서 또 스코어가 주어지니까 아이들이 이제 더 이제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태블릿 PC 이렇게 한 대씩 가지고 있죠. 아이들이 태블릿 PC 한 대씩 가지고 여기에다가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웃으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퀴즈를 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문제하고 보기고요. 네. 학생들한테 보이는 요 화면은 답란만 있는 거네요. 답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답을 빠르게 누르면 빠르게 누를수록 점수가 많아져요. 시간도 중요한 거네요. 네, 정확하고 빠르게 눌러야 되니까 이제 또 팀끼리 경쟁이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나 적극적인지 보이십니까? 일어나서 하는 이제 학생들. 친구들 일어나서 그냥 빨리 답하려고. 네, 그렇죠. 이제 적극적인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제 조금 멀리서 찍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1등, 2등, 3등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좀 동기를 부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상도 제공하고요. 네, 보상을 제공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이들한테 뭐 문화상품권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좋네요. 네, 봉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담아서 다니는 과자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라든가. 네, 뭐 그런 비닐봉지 같은 것도 주면 좋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형성평가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광문자전 아까 전에 봤던 사전 동영상과 관련해서 수업을 한 번 더 합니다. 줄거리를 설명한다고 해서 그런 이제 적재적소에 이런 필요한 이제 지식적인 측면들, 형식적인 측면들을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더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훨씬 더 이제 읽어와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 또 문학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문학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수업을 실제로 진행한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끝나고 나면 과제를 제시합니다. 과제를 제시했는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 4, 5번 있는데 먼저 보시면 이게 하나하나 조금 보면 어떠한 이제 작가에 대해서 뭐 이런 조사하기, 작가의 다른 작품 조사하기, 그리고 또 제가 제시한 이런 이제 내용 분석하기 있고 그런 거를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해라라고 돼 있는데 요 과제를 제시할 때 제가 좀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뭐냐면 팀한테 너희들한테 과제를 제시한 게 아니고 팀의 각 구성원한테 과제를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팀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책무성을 부여를 하게 되면 그 팀 활동에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책임감도 생기겠네요.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자기 평가, 동료 평가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동료 평가에서 뭐 불이익을 뭐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서로 동료를 좀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과제를 제시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과제를 제시하고 남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역할을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어떤 거 할 거야? 너 어떤 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네, 학생들한테 뭐 허락은 구하고 찍긴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초상권 그렇죠. 때문에 학생들의 보면, 얼굴을 네, 가려줘야죠. 그래서, 네, 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수업이 어떤 배경으로 진행이 됐었냐면 이게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나왔을 때 방금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됐다면 학교를 이제 그 다음에 격주로 안 나올 때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 기간입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에 지금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구글 미트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지금 접속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비가 점점 더 좋아지네요. 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트북, 태블릿 PC, 이제 아이패드까지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요. 진짜로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요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요 제 수업 사례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멀리서 그 액션캠이 저를 또 하나 또 찍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도 이제 화면 공유를 이제 화면 분할을 해가지고 그렇죠. 요거는 어떨 때 활용을 하시면 좋냐면요. 여기에서는 아이들을 요 노트북에서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채팅 같은 걸 확인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 서서 판서를 하면 이제 아이들의 이런 채팅 같은 게 잘 안 보이거든요. 보이죠. 근데 요거를 제 몸 쪽으로 돌리고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네. 여기서 판서를 하기 시작을 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보고 채팅 확인하고 아이들이 이제 하는 화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발표하는 화면들을 제가 이제 구성을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먼저 발표 사례 1번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홍대용 박제가 함께 특화파의 영수로 청결한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박지원은 많은 항공소설을 쓴 걸로 유명한데요. 광고자들을 포함하여 이국전, 김신성전, 호성전, 난관전, 호질, 가상전, 위에덕 정서전, 허성전, 열명 그냥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수업 중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제시한 그런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고 공동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 네, 거죠? 온라인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을 해서 발표하고 있는 건데 요게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게 학생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지금 만든 이제 결과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다른 학생들이 여기에서 참여를 해서 지금 이제 화면 공유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 가지 사례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른 사례도 있는데 요거에 참 잘한 사례거든요. 홍대용 박제가 등과 함께 청나라의 눈물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한다는 특화파의 요게 참 이제 참 잘하는 사례인데 이런 걸 보면 학생들이 참 이제 프레젠테이션 참 잘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참 들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분석하는 친구 한 명,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PPT를 만드는 친구 한 명, 그리고 발표하는 친구, 그리고 이런 자료를 취합하고 이렇게 뭐 팀장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다른 동영상을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인데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이제 제시를 하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발표를 자료한 것을 올려라. 구글 클래스룸 올려라. 그러면 그거는 팀에 대한 점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한 이런 자기평가, 동료평가지를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있는 걸 보고 입력을 해서 너희들이 작성을 하고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자료를 줬는데 요거는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그래도 제가 좀 교육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글 아직 문서 도구보다는 우리 한글 도구를 쓰는 게 좀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한글 파일로 제공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한글 파일로 제공을 했지만 사실은 뭐 구글 문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설문지 이런 걸로 이제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제출하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이제 자기 동영상도 올리고 이런 이제 자기평가, 동료평가지를 여기다가 지금 올렸는데요. 이런 거 보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이제 모든 활동 평가지인데 여기서 보시면 요게 좀 이제 구분이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제일 위에 있는 요 부분이 지금 그겁니다. 자기평가 부분입니다. 자기평가는 자기 역할은 뭐였는지 이런 거 좀 세세하게 좀 평가를 하고 아쉬운 점 같은 거 쓰겠는데 아까 우리 1차 시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아쉬운 점을 굉장히 진솔하게 했어요. 아이들이. 나 무조건 잘했어요. 이것보다는 뭐가 좀 아쉬웠습니다. 잘 참여를 못해서 아이들한테 뭐 친구들한테 미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리고 저도 똑같은 교사라면 똑같은 고민일 수도 있는데 어떤 고민을 했냐면 동료 평가를 시켰을 때 친구들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거를 자기가 받아봤을 때 좀 상처를 입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고민을 해서 저는 조금 이제 쉬운 방법이란 쉬운 방법이고 조금 편하게 갔는데 동료를 평가할 때는 무조건 긍정적인 면만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안 좋은 점 쓰지 말고 얘가 뭘 잘했는지 칭찬할 점만 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긍정적인 평가만 하도록. 네, 긍정적인 평가만 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요거 보시면 우리 어떤 친구가 본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쉬운 점도 보시면 분석을 했는데 조금 틀렸더라도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쉬운 점도 제대로 쓰고요. 정말 안 했다고 적었네요. 네, 안 했다고 이제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 친구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만 하라 했지만 여기 뭐 자료를 늦게 줘서 이거 약간 좀 의도한 것 같긴 한데 자료를 늦게 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꽤나 완성되는. 네, 그러니까 넌 나쁘지만 참 착한 아이구나 이제 뭐 이런 이제 이야기 농담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잘 만들었다 뭐 발표를 잘했다 뭐 조사를 잘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활동을 했던 이제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온라인 수업이나 네, 이런 이제 온라인 수업의 변화, 현재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미래 교육이 이제 또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께서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는 부분에 있었으면 제가 참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선생님들도 이런 이제 강의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이제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하고 좀 멋진 이런 미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차 시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사용되어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에듀테크 관련된 기술들이 그렇게 복잡한 기술들이 아니거든요. 네. 구글 클래스룸, 그다음에 문서, 그다음에 간단한 그 카메라 관련된 어플 이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알찬 수업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에듀테크의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을 막 키워서 풍성한 수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보다는 지금 전인수 선생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인의 수업을 자꾸 리뷰하고 그다음에 또 보완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수준 높은 완성도 높은 그런 블렌디드 러닝도 또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냥 좀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또 쉽게 더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구글 클래스룸 활용해서 수업 사례를 알려주신 창원 문성고등학교 전인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